내가 소비자들을 어떤 식으로 유입을 시킬 거고 어떤 흐름에 맞춰서 어떤 광고가 필요한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게 된다면 광고란 것이 전반적으로 유기체처럼 어떻게든 서로 엉켜서 나한테 효과를 가져다 주는구나. 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속 미뤄왔었던 지금 식품 브랜딩에 대해서 마케팅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할 건지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돈을 내고 일정 부분의 광고가 들어가야 되고 그 광고를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최적화될 수 있는 광고가 어떤 건지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들 남들이 많이 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또는 영상 마케팅 그리고 흔히들 제일 많이 하는 네이버 쇼핑의 검색 최적화 SEO 마케팅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상위 노출을 시키는 식의 광고들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개념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거는 광고는 유기적이에요. 어떤 거 하나만 친다고 해서 그 광고 하나만으로 나는 대박이 날 거야. 광고를 집행을 했으니 나는 돈이 들어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초보들이 흔히 할 수 있는 마케팅, 초보들이 내 상품을 브랜딩 하려고 한다. 초보 입장에서 또 새롭게 이 업을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 획기적인 마케팅 방법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흔히들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의 수준의 마케팅 방법을 동원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브랜딩 하는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릴게요. 우리가 물건을 사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주로 물건을 많이 사시죠. 그러면 핸드폰으로 내가 꼭 물건 사는 채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SNS,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또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구글이나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서 심지어 어플을 깔더라도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오죠. 이런 행위들이 있어서 우리가 모바일로 뭔가 어떤 행위를 막 하고 있을 때, 웹서핑을 하고 있을 때 특정 제품이 딱 눈에 띄죠. 그게 영상으로 광고가 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또는 사진으로 이미지 광고가 보여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봤다 하고 며칠 뒤에 또 검색하다 보면 또 웹서핑을 하다 보면 또 그 제품이 또 눈에 띕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특정 제품을 이건 뭐지? 이 제품은 생각보다 괜찮겠네? 라는 생각으로 그냥 한번 넘어가요. 절대 바로 그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품을 내가 먼저 발견하는 단계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럼 이렇게 발견하고 나서 그 제품을 광고하는 사진이나 영상에 있어서 내가 궁금증을 유발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 자체가 호기심인데 이 상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 다음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 이 제품을 한번 눌러봐서 어떤 건지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 페이지에 들어가서 가격이나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걸 한번 1차적으로 다 봅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바로 삽니까? 또 바로 안 사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기 아니야?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좋은 거 맞아? 라는 불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그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구매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단계,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괜찮겠네라는 안심을 조금 가질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보통 리뷰들을 보거나 그 제품 페이지에 있는 구매를 한 사람의 리뷰를 보고 또는 밖에 나가서 내가 제품을 보고 있다면 이 페이지에 벗어나서 인스타나 구글이나 내가 평소에 잘 활용하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에서 그 제품을 검색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한번 검증의 단계를 가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검증의 단계에서 내가 납득할 만한 정도의 인지도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들어와서 물건을 삽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다시 들어와서 살 때
내가 월급날이 되지 않아서 조금 있다가 보류해놨다가 다음에 월급이 들어오면 사야지라고 생각해서 보류 상태로 놔두시는 고객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월급이 들어왔을 때 그 물건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서 이 제품을 써보고 괜찮다면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재구매가 이루어졌을 때 또 괜찮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많이 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게 흔히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제품을 사고 특정 브랜드의 제품들을 인지를 하고 그 해당 물건을 비싼 값을 주더라도 사게 되는 어떤 하나의 구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매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는 자료와 같이 우리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계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하나라도 결핍 요소가 생기면, 즉 한 개의 단계에서라도 충족을 시켜주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특정 마케팅, 부분에 대한 마케팅을 아무리 잘해도 이게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내 제품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단계에서 절대 소비자들이 유입이 됐다면 이탈하는 경우가 생겨나서는 안 됩니다. 단적인 예로, 내가 제품은 눈에 띄는데 이게 어떤 제품인지 뻔히 알겠고 그 제품의 카피라이팅이 별로 흥미를 유발하지 않아요. 그럼 호기심도 안 생기겠죠. 그러면 그 제품을 일단 눌러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호기심이라는 충족 단계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고객들은 들어오지도 않고 이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호기심을 잘 유발했어요. 그래서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들어와서 물건을 막 사는데 그 불신의 단계에서 이 제품이 어떻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지? 라는 단계에서 내가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즉 소비자가 밖에 나가서 검색을 했을 때, 다른 매체에서 검색을 했을 때 이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완전 없다, 또는 뭐 사기꾼이다, 또는 우리가 그 제품 페이지 내에 리뷰가 별점이 되게 안 좋게 달려있다 라는 식의 이런 불신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단계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또 이탈을 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특정 브랜딩을 하고자 한다면 이 흐름에 맞는,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 또 내가 물건을 사고 어떤 브랜드 제품을 인지하고 사는 과정을 한번 떠올리시면 그 과정에서 내가 결핍되는 요소가 없게끔 다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구조에서 소비자가 이 제품을 인지를 하고 이런 제품이 있네, 이런 게 있었네 라고 인지하는 단계에서는 주로 영역에서는 네이버, 인스타,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이런 매체들을 전 범위적으로 다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포인트들은, 주로 하는 광고들은 체험단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매체 광고, 퍼포먼스 마케팅,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봤는지. 그러면 SNS를 보다가 피드에 영상 광고라든지 피드 광고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나 SNS 리뷰 같은 것들을 보면서 또 한번 이 제품을 인지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체험단 마케팅이고, 그리고 되게 유명한, 내가 팔로우를 한 특정 SNS 계정에서 이 제품을 가지고 나왔다면 더욱더 신빙성이 가고 이 제품에 대해서 인지력이 확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궁금이라는 단계에서는 똑같이 영역은 전범위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포인트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호기심을 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광고를 하더라도 피드 광고나 영상 광고를 하더라도 이 피드나 영상에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피드에서는 내가 이 제품을 조금 더 자극적이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카피라이팅을 굉장히 잘 써야 되겠죠. 구상을 하고. 그리고 영상에서도 이 제품을 보면서 와, 이게 진짜야? 이런 게 있어? 라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 컨셉을 굉장히 잘 잡고 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상세 검토 단계에서는 일단 사람들이 내 제품에 유입을 해서 내 제품이 어떤 건지 좀 디테일하게 보는 과정입니다. 제품의 가격이나 상세 페이지 내용을 주로 확인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상세 페이지를 정말 마케팅적인 요소의 흐름에 맞게끔 상세 페이지를 읽다가
이탈하는 경우가 없게끔 구성을 굉장히 잘 짜놓은 상세 페이지가 먼저 제작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면 이탈을 하겠죠. 그래서 주로 상세 검토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제품을 구매하려고 유입이 돼서 그 제품의 상세 페이지나 그 제품을 파는 홈페이지 전반적인 채널들을 보고 확인을 하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확인을 하고 이게 진짜야? 이게 정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썼나? 먼저 쓴 사람들의 후기나 리뷰를 읽기 위해서 나의 불신이나 이런 의심 같은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증 작업들을 보통 소비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때 보통 제품 페이지 내에 고객 리뷰를 본다거나 또는 네이버의 통합 검색에서 그 제품의 브랜드를 쳐서 블로그나 카페 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는 검증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주로 이루어지는 포인트들은 제품 페이지 내 고객 리뷰나 네이버나 인스타나 구글이나 심지어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케팅의 광고 방법들은 또 체험단 마케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역시나 필요할 거고 리뷰 후기도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신 검증이 해소가 되었다면 바로 구매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잠시 보류를 해서 그 다음에 재구매를 하려고 하는 고객들에게는 할인 이벤트나 시간제 제한을 두는 겁니다. 몇 시까지 얼마의 가격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특정 할인 시점 그리고 기간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사이트에 회원을 가입하거나 찜을 해놓은 고객들한테 리타겟팅 마케팅 그리고 우리 제품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문자나 이메일에 서비스를 보내서 다시 재유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마케팅적인 요소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특정 광고 하나만 잘한다. 내 제품 정말 좋은 제품이야. 내 제품이 정말 가성비가 좋아. 이거는 판매자의 입장이고요. 결국 이 제품을 우리는 정말 치열한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알리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탈하지 않게끔 하고 불신을 가지지 않게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의 작업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한두 명씩 구매를 하게 되면서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라면 입소문을 통해서 널리 퍼져나가는 역할이 될 겁니다. 흐름에 따라서 설명드린 부분은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실제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어떻게 인지하고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마케팅적인 요소를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플랫폼에 써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정작 이제 제가 하는 식품 브랜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도 유기적으로 모든 마케팅 채널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모든 채널, 그리고 마케팅, 광고, 도대체 어떤 종류를 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광고는 굉장히 유기적이라고 했죠. 유기적인 광고라서 내가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그리고 검색 최적화 마케팅, 그리고 매체 마케팅, 동영상 마케팅, 리타겟팅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뭐 이런 모든 광고에 대해서 특정 하나만 예시를 들어서 내가 체험단 마케팅만 열심히 했다. 이 광고가 좋다더라. 라고 해서 이 광고만 진행한다고 해서 내 브랜딩이 내 제품의 브랜딩이 절대 될 리가 없습니다. 체험단 마케팅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다른 광활한 마케팅도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유입시킬지를 흐름을 먼저 큰 틀을 잡으신 다음에 각 요소마다 필요한 마케팅이나 광고들은 계속 하셔야 돼요. 전부 다 하셔야지 이 다 하신 거에서 유기적으로 이탈할 사람도 또 이탈하고 유입될 사람 유입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의 확률로 의해서 결국 내 제품이 점점 커져 나가는 효과를 발휘하게 돼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잠재 고객이나 쇼핑에 전혀 상관없는 외부 트래픽들을 일단은 내 제품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들을 계속 뿌려야 되겠죠. 그 인지 단계에서 필요한 단계가 쇼핑에 내 물건을 전혀 사지 않을 고객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 쇼핑에 의사가 없는 SNS만 그냥 보고 있다. 그냥 SNS를 그냥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 제품의 마케팅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내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나랑 전혀 관심 없는 외부에서 트래픽을 가져오는 거죠.
즉 외부에 내 제품을 유입될 수 있게끔 빨대를 꼽는 과정인데요. 이 빨대를 꼽는 과정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SNS 채널을 운영을 할 거고 라이브 커머스도 운영을 할 거고 광고 외 기타 채널 마케팅도 열심히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빨대를 꽂아서 유입이 된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불신과 검증, 확신, 의심 이런 단계들을 체험단 마케팅을 통해서 유입이 된 다음에 제가 이 사람들의 불신이나 의심들을 풀어줘야 되니까 체험단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바닥에 계속 깔 겁니다. 리뷰나 후기를 써준다거나 SNS 후기, 블로그 후기, 카페 후기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제품을 무료로 공급하고 그거를 써달라고 이제 원고료를 좀 부탁을 하는 거죠. 이런 마케팅들은 이 브랜딩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체험단 마케팅. 그래서 이 체험단 마케팅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따로 섹션을 빼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체험단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 바닥의 베이스가 체험단 마케팅이 계속 생성이 되고 있는 시점에 외부에서 빨대를 꼽아서 SNS 채널을 운영해서 외부 트래픽을 가져올 거고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내 제품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추가적인 행위들을 할 거고 그리고 광고나 기타 마케팅을 통해서 외부 트래픽을 가져오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모이게 되면 특정 사람들이 쭉 모이게 되겠죠. 외부에서 제가 빨대를 꽂아 놓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검증의 단계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작업해 놓은 체험단 마케팅을 보고 구매로 이어지는데 최종적으로 구매로 이어질 때 초창기에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초보고 이런 브랜딩 마케팅을 처음 혼자서 한번 잘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상품이 결제되는 공간은 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가져온 모든 트래픽을 그 공간에 누적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상품 구매 개수가 예를 들어 카카오 쇼핑도 하고 어디도 하면 구매 건수가 계속 분산이 되겠죠. 그거보다는 구매 건수가 쌓였을 때 가장 좋은 플랫폼이 어떤 거냐면 스마트 스토어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그 스마트 스토어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외부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쭉 내려오면서 결국은 스마트 스토어 하나에 저의 구매 후기와 구매 건수가 누적이 되게끔 만드는 모양새를 가셔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이 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내 채널들, 결제할 수 있는 채널들을, 판매 채널들을 늘리면 되지만 초창기에는 일단 이런 나의 행위들이 한 곳에 누적될 수 있게끔 집약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진행을 할 건데 체험단 마케팅은 제가 의뢰를 해서 직접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SNS는 SNS 채널을 양성하고 마케팅을 잘 하시는 전문가분을 초청을 해서 별도로 컨텐츠를 찍어서 저의 식품 브랜딩하는 SNS 채널을 키우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거고요. 라이브 커머스도 제가 초반에 직접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도 어떻게 진행을 하고 효과가 어땠는지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집행할 때에도 집행하는 광고에 따라서 종류와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이는 이 화면과 같이 마케팅 채널을 이런 광고를 통해서 나는 진행을 할 거야 라는 계획을 저랑 똑같이 세워도 상관은 없으시지만 대부분 어떤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나는 체험단 마케팅 한 달에 100만 원 줄래? 누군가 이거 잘해준다고 했어. 한 달에 100만 원 주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체험단 마케팅은 계속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 효과를 누리려면 내가 외부에서 특정 행위들을 하는 마케팅을 별도로 같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광고만 잘한다고 해서 절대 상품은 팔리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만 집중을 해요. 맘카페 침투 마케팅 좋다더라.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SNS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험단 마케팅 좋다더라. 그러면 체험단 마케팅만 막 돈을 엄청 씁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이 없으니까 이건 답이 없네. 역시 경쟁이 치열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끝을 내버리고. 근데 사실 이 브랜딩 사업은 약간의 소정의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량 등록, 제가 가리키는 대량 등록 위탁 판매처럼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사업이고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초반에 특정 자본에 대한 투자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간다면 조금 더 잘 쓰는데 적절하게 돈을 써야 되겠죠.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하나에 대한 마케팅만 생각을 하시고 이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게끔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개념을 잘 가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SNS, 뭐 라이브 커머스, 지금 제가 빨간색 테두리를 쳐놨죠. 이런 각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 최종적인 화면을 조금 보시면 제가 빨간색 테두리 쳐져 있는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의 광고라고, 내가 모두 다 해야 되는 하나의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키지예요, 패키지. 이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만 소정의 효과가 누적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 맞춰서 나도 이런 광고 구성을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광고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어떤 단계에서 이 광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이 유기적으로 항상 다 써야 된다는 광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쇼핑 키워드 광고는 제일 많이 하시는 부분이죠.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고 내 제품을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 키워드 광고를 하시는데, 이거는 단순히 상품으로 유입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이것만 한다고 해서 브랜딩은 되진 않아요. 근데 이걸 또 안 하면 내가 유입되어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디딤돌을 또 제거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광고도 역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SNS 키우는 방법이나 라이브 커머스나 뭐 그리고 광고, 다른 매체에 광고를 하는 거, 그리고 체험단 마케팅으로 바닥을 까는 거, 이 모든 거 플러스 쇼핑 키워드 광고, 검색 광고도 하면 부수적으로 좋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광고는 심플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내가 소비자들을 어떤 식으로 유입을 시킬 거고 어떤 흐름에 맞춰서 어떤 광고가 필요한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게 된다면, 광고란 것이 전반적으로 유기체처럼 어떻게든 서로 엉켜서 나한테 효과를 가져다 주는구나. 그리고 이 흐름에 맞춰서 내가 정말 자본이 없다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포인트들에 대한 광고를 진행을 하는데, 특정 하나의 광고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고와 이 광고와 이 광고와 이 광고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 이 흐름에 맞춰서 유입돼서 의심을 해소하고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단계를 그나마 약식으로라도 진행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흐름에 맞춰서 유기적인 통합 광고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지, 체험단 마케팅을 얼마 깔고, 그리고 SNS는 어떤 식으로 키우고, 그리고 이럴 때 내가 매체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지도, 어떻게 또 시점별로 어떤 식으로 동시에 진행할지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각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유기적인 체계에서 특정 하나만 광고를 열심히 치고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절대 온라인 시장에서, 지금 과열 경쟁된 온라인 시장에서는 여러분의 제품이 사람들이 인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섹션별로 차후에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SNS 관련해서는 전문가님을 초빙을 해서 제 채널을 같이 키워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공개하는 컨셉의 영상을 제가 컨텐츠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필수!